안녕하세요. 쌤쌤 영어 원장 조승배입니다. 오늘은 신경 가소성 그리고 그 신경 가소성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그 신경 가소성을 확장하기 위한 뇌 훈련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이렇게 영상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다 잘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모두가 원하시는 건 사실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학원을 하면서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없다.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이 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스스로 잘하는 아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스스로 안 하는 아이들이 있지 머리 나쁜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래도 머리는 다 좋은 것 같은데 얘는 왜 안 할까를 사실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의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얘는 스스로 하는가 얘는 스스로 안 하는가에 대한 거로 인해서 나눠지는데 그 나눠지는 거에 대한 답을 찾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기부여였습니다. 첫 번째로 동기부여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는 동기가 잘 부여된 학생들을 스스로 잘 했었고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안 했죠. 그래서 공부하기 싫으니까 사실 애들 많이 핑계 대는 게 뭐예요? 이제 저는 영어를 하고 있으니까 영어 외국 사람 안 만날 건데 미국도 안 갈 건데 왜 영어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동기부여가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동기부여가 잘 안 돼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 또 하나 또 발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아이들이 그릇이 크다라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데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제공되는 정보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그 제공되는 정보를 머릿속에 잘 담아가지고서 그것을 활용을 잘 하는 반면 어떤 아이들은 담을 그릇이 작다 보니까 잘 기억도 못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런 아이들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동기부여와 다르게 하고 싶어도 자기의 능력이 안 되는, 즉 저는 이제 그릇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릇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릇이 작으니까 정보가 오면은 넘치죠. 그릇이 큰 아이는 똑같은 정보 양인데 다 담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가 바로 그 그릇에 관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 그릇이 어떤 신경 가소성이다라고 하면 좀 결론이 나와버렸네요. 간단히 말하면은요, 신경 가소성은 뇌가 학습을 통해 가지고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유연성, 적응력, 뭐 성장 가능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단순한 기억 저장고가 아니에요. 매일매일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를 이해하고 적용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를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숲속의 오솔길에 좀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은 험하죠. 숲속 가는 길은. 하지만 여러 번 걸으면 길이 넓어지고 길이 평평해집니다. 그 새로운 학습은 숲속에 새로운 길을 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반복하면 할수록 길이 단단해지고 정보가 더 빠르고 쉽게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길은 만들어졌습니다. 반복을 해가지고 길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길을 만들었을 때 그 길을 그 만들어진 길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우리 뇌 속에서는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빠르게 쉽게 전달이 됩니다.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뭐라 그랬었죠? 우리가 반복하면 할수록 길이 단단해지고 정보가 더 빠르고 쉽게 전달이 됩니다. 반복하면 할수록 단단해지고 전달이 되는데요. 그 전달된 길이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네, 한 단순한 거죠. 길 하나밖에 없으니까 많은 정보가 올 때 어떻게 됩니까? 병목 형상이 일어납니다. 밀리게 돼요. 프로세스가 느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길을 늘면 되겠죠? 이제 또 다른 길을 만듭니다. 또 다른 학습을 통해 가지고서 반복을 해 가지고 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이 방법이 이거죠. 반복해 가지고서 길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길을 많이 만듭니다. 그런데 길만 많이 만들면 뭐 하죠? 한 차선으로만 다니면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정보가 왔을 적에 어,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 어떤 한계가 있냐면은 길이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길만 많이 만들면 뭐래요? 연결을 해야지만 정보가 이 길로도 가고 저 길로도 가고 저쪽에 있는 걸 또 끄집어 와가지고 이쪽 길로 가져올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길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길이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그 도로가 여기 보이시나요? 길이 이렇게 끊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끊어져 있으면은 만들어 놨다 보니 길은 만들어졌는데 그 길이 끊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이 연결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끄집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신경망의 뇌 가소성이라는 거 이겁니다. 우리 뇌는 점점 이게 확장을 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새로운 신경망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망이 형성이 돼 가지고서 그것을 연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이 강하냐 아니면 약하냐 끊어져 있느냐가 그릿의 차이라 하는 겁니다. 많은 신경망이 튼튼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큰 그릇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길이 있긴 있는데 끊어져 있거나 연결이 약하게 되면은 그것은 작은 그릇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점점 확장을 하려는 이 신경 가소성은 확장하려는 성질이 있는데 그 신경 가소성이 확장이 되려면은 연결이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한 암기 학습, 주입식 학습은 길은 만들지만 그 길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은 끊어져 있거나 약해가지고서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수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단순한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단순 연산이나 단순 계산은 잘 푸는데 뭘 못하죠? 어려운 게 응용을 못하죠. 응용 문제, 심화 문제에서 어려워지는 뭐냐면은 공식들을 만들어 가지고서 길을 만들어 놨어요. 공식을 외워 가지고. 그런데 심화 문제는 그 공식들을 끄집어 와 가지고서 여기에서 응용을 해야 되잖아요. 길이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끄집어내어서 두 개나 세 개의 공식을 끄집어내오는 걸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이 중요하니까 그런 신경 가속성과 국어 학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글 읽기를 통해 가지고서 언어 처리를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감상과 토론으로 창의적인 사고를 발달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는 약간 언어이기도 한데 국어라는 과목에 있을 때에는 글을 읽기, 글을 읽고 그다음에 그것을 또 생각을 말해보고 토론이라는 거 말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쓰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 순서가 있습니다. 신경 가독성을 확장할 때는 글을 많이 읽는 것이 사실은 글을 많이 읽는 거는 중요한데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말을 해보는 거고요. 말을 한 다음에는 사실 그 다음에 글쓰기가 들어가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영어는요, 아까 반복을 하면 길이 만들어진다고 했었잖아요. 단순히 우리가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런 암기 학습은 아니고요. 단순하게 암기 학습하는 건 길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를 사용한 문장을 만드는 거나 신경 가독성을 확장시키려면 그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거나 일기 같은 거, 그 다음에 간격 반복 학습이라 해가지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서 복습하는 방식, 그것이 장기 기여로 갑니다. 그리고 롤플레이, 실제 상황을 시뮬레이션, 이거는 그냥 따라 말하기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어로 대화하는 방식도 되고요. 이런 것들이 내 신경 가독성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영어로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영상을 보거나 여기서 이제 몰입형 학습, 영어로 된 이야기, 그다음에 영상을 보고 따라하기도 하고 실제 대화 연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떤 걸 해야 된다고요? 따라 말하기 정도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언어 네트워크를 넓힙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거는 이 뇌의 가소성이 확장이 굉장히 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다음에 수학은
같은 유형의 문제를 단순 반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거를 나의 거로 만들어야 되니까. 즉, 길을 다져야 되니까, 길을 만들어야 되니까. 단순 반복, 길 만들기. 자, 그런데, 그것을, 다양하게 문제 해결 과정을 다양하게 시도하는 것이 뇌의 논리적 사고를 능력을 촉진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문제 해결 과정을 하는 거는 내가 외운 거를 단순 반복한 거를 다양하게 연결시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니까 응용 문제 못 푼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풀이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는 겁니다. 항상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설명하도록 하는 것. 그걸 거꾸로 수업, 영어로는 flip learning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설명하도록 하면은 뇌의 이해와 논리적 사고 영역이 동시에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수학 학습에서는 문제 변형을 연습하고 풀이 과정 설명을 통한 이해를 심화시킨다. 설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자,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는 실험과 탐구 중심의 학습, 질문을 유도한 탐구 능력 확장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생각하고 질문 왜 이런 거지? 왜 이렇게 된 거는 거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게 하는 거, 이것이 또 신경 가독성을 확장시키는 방식의 과학 수업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신경 가독성을 훈련을 하려면은 다양한 문맥에서 반복을 하는 거. 단순히 영어 넣으면은 영어를 한글로 뭐 의자, 체어, 의자, 체어, 의자, 체어 이렇게 다양하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간격을 두고 반복을 그렇게 하더라도 간격을 두고 하고 그다음에 실수를 괜찮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를 암기할 때 단어장만 보는 게 아니라 노래 가사, 뭐 이야기책, 영화 대사 이런 것에서 다양한 것으로 반복을 하고 그리고 실수를 통해 가지고 뇌가 성장하는 거 아시나요? 실수라면 이거 왜 틀렸어? 이렇게 우리 어머니들 이거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틀려도 괜찮아. 실수를 어려운 문제를 도전하고 실패하면서 새로운 해결 방법을 탐색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해결할 수 있을까?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 실수를 하면은 그 실수를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실수라도 괜찮다. 실수라고 하는 거는 약간 다른 거죠. 말연습할 때에도 저희는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가 너가 틀렸으니까 이렇게 해 라고 설명을 절대로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어디가 다른 것 같아. 네가 말하는 게 지금 듣는 거와 뭐가 다른 것 같아. 그러면 아이들이 지적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이런 부분이 좀 다른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을 해줍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저희는 이 신경 가독성을 확장을 시키려는 거는 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는 뇌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되었어요. 이거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떠나가지고서 단순히 그릇을 크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릇을 크게 만드는 그것을 저희는 이제 VIC 연구소와 협업을 해가지고서 신경 가독성 확장을 하는 훈련 방법을 우리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VIC는 뭐냐면은 Visible, Invisible Correlation이라는 VIC 첫 글자를 땄어요. Visible은 보이는 것이고요. Invisible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죠? 이 보고 계시는 것과 invisible, 우리 머릿속에 보이지 않는 것을 correlation, 연관을 지어야 돼요. 아까 길을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우리는 단순한 반복을 통해 가지고서 많이 인비저블한 길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 보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볼 수 있겠죠. 이거를 가지고서 연관을 지으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다 보면은 우리 뇌의 가독성이 확장이 되고 그릇이 커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학 못하면은 수학학원 가고, 영어 못하면 영어학원 가고, 국어 성적 떨어지면은 국어학원 가고, 일시적으로는 나아지겠죠. 하지만 그것을 멈추게 되면은 여전히 똑같이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국어, 사회, 과학, 영어 모든 과목을 넘나들면서 통합적으로 연관 지어서 사고의 깊이와 통합적 사고를 키우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VRC 생각 넣기를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 저희 인터뷰한 과정 중에서 보면은 99살까지 남는 기억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저희는 주입식으로 배우는 것은 아니고요. 뭐랄까, 훈련을 통해 가지고서 어떤 정보를 우리가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을 하는 게, 어, 한번 인터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일단 지금 목이 좀 아프거든요. 좀 어, 따끔따끔하고 그래요. 어, 폐렴이어가지고 어, 근데 또 참고하다 보니까 또 11분이 나와가지고 음, 또 이건 뭐 음. 99살 때까지 또 남는 기억일 것 같아요. 아, 정말 알겠습니다. 네. 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 아이가 99살까지 기억이 남을 것 같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 넣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뭐 손은 연필을 잡고 쓰고 있어요. 서술형이 아주 강한 것 같아요. 자, 인터뷰입니다.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본 거야. 고등학교 3학년 아이 같은 경우에는 주입식 교육에 관해 가지고서 내가 12년간 주입식 교육을 받았는데 내가 효과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해하는 속도가 빨라졌다. 과학이 재미없었는데 과학이 재미있어졌다. 책이 읽는 게 재밌어졌다. 책이 재미있어졌다는 거는 아이가 읽으면서 그것을 상상하면서 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의 변화를 하나 좀 샘플로 아주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자, 생각이 끊어져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유나는 모르겠어요. 사실 유나는 한나라의 왕이에요. 왕비예요. 그러면은 고조선의 입장을 이해할까요? 고조선의 입장을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배려할까요? 기뻐서 고조선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 보시는 이것은 이제 처음에 한 학생이 이제 시작할 때 첫 인터뷰였어요. 그래서 이제 고조선의 어떤 그런 역사를 잠깐 설명해 주고, 그 왕비가, 공주가 고조선의 마음을 이해했을까라는 거였을 적에, 기뻐가지고서 그거는 생각 없었겠죠. 단순하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생각 넣기, 저희 VIC 훈련을 하면서, 이제 한 1년 정도 좀 지났습니다. 추위에 피해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 살거나 아니면 또 강가 근처에 가서 막집을 이렇게 왼쪽에 근처에 막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네, 일단 이 겨울 쪽 이때는 추위를 좀 피하기 위해서는 일단 다 막혀져 있는 딱 입구만 있는 동굴이나 아니면 이제 바위가 여러 개 쌓여 있는 그 그늘도 또 나름대로 따뜻하기 때문에 그런 그늘에서 살거나 또 강가 근처에서 이 구하기 쉬운 막으로 집을 지어서 그냥 어차피 또 이동을 할 거니까 대강 막으로 집을 지어서 살았습니다. 네, 이거는요, 저희가 학습을 해가지고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처음에 아이에 보여주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말해보세요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보시면은 이게 좀 길어가지고 다 보진 않을 텐데요. 저희 아이가 이제 글쓰기까지 갔습니다. 이건 논술하고 좀 다른 게요. 논술은 틀을 만들어주고요. 그 틀에 맞춰가지고서 아이들이 글을 쓸게 해주는 게 논술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글쓰기를 하긴 하는데요. 그거는 아이의 생각을 그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쓰는데 그것을 얼마만큼 논리적으로 혹은 생각을 확장을 해 나가느냐를 이제 보는 겁니다. 예를 들고 초등학교 아니면 궤도와 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도 하는 것도 보고요. 궤도와 달은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없기도 할 것 같지만 그냥 우주에 있는 존재로만 연관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궤도와 달은 정말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달 같은 경우에서는 지구에 있지만 생활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궤도가 있어야지 이런 지구가 6분 정도 궤도와 달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말한 거예요. 궤도와 달에서 배운 다음에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궤도와 달이라는 제목과 그림과 한 문장은 하나 있었을 거예요. 한 문장, 간단한 설명하는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을 보고 우리 아이가 지금 자기가 한 6분 정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글쓰기를 했을 때 보면은 지금 앞에서 우리 아이가 이야기한 내용과 글쓰기한 내용을 똑같이 쓰지는 않았어요. 또 다른 생각을 자기가 머릿속에 있는, 제가 아까 invisible,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자기가 확장을 해가지고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글쓰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던 아이가 이제는 고등학교 3학년 정도, 고등학교에 나오는 데카르트에 대한 것도 한번 자기가 이거는 주제는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여기에서는 시킨 게 아니고요.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데카르트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쓰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맨 처음에 우리 아기는 뭐 어리기는 했지만 초등학교 2학년 어리기는 했었지만은 단순히 그냥 자기의 생각을 그냥 한마디 정도밖에 못했죠. 그러니까 길을 하나 만든 거를 찾아와가지고 하나 끌어와가지고서 한마디를 뱉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확장이 돼가지고 뇌 가독성이 확장이 되면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글로도 표현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좀 수준으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생각 넣기라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지식을 배워가지고 머릿속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운 지식을 활용을 끄집어내가지고서 다른 것과 연관을 지어가지고서 확장시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길이 많이 튼튼하고 많이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생각 넣기로 태도가 달라졌다.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생각하기 같은 경우는, 그렇구나. 그냥 생각을 담아봐. 토론을 해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이 VRC 생각하기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점점 넣고 한국사, 이제 많이 바뀌었겠지만 저는 한국사, 통합, 그 다음에 또 수학까지 넘어가가지고 더 시도와 발견을 하는 중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한국사, 통합, 수학, 이런 루트를 통해서 하는 체계적인 루트가 있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생각 넣기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게 줄여지게 되고, 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이런 자기의 생각 같은 경우에 효능은 또 뭐 비슷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 VRC 생각 넣기에 중점을 두는 거는 뭐 태도입니다. 태도가 엄청 좋아져요, 일단. 효능 같은 경우에도 좀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조금 그냥 넣는 것보다는 더 조금 이 문제를 접하는 속도가 좀 더 쉬워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부르주아라든지 뭐 이런 옛날에 책을 본 그런 지식과 그런 걸 합성해가지고 또 다른 이제 생각 놓기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맨 처음에 알은 게 뭐냐면, 뭔가를 배우면,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끝났는데, 여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과목을 자기가 함으로써, 여기 좀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도 했는데, 그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도 뭐 배운 게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더해서 자기의 생각을 넓혀지는, 그렇게 그 마음과 생각의 태도가 달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수학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수학의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래서, 보면은, 입체도형과 닮음의 성질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제 입체도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평면이 여러 개의 면으로 겹쳐져서 된 것을 우리는 입체 도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입체 도형 중 대표적인 직육면체를 예로 들어 생각을 해볼까요? 직육면체가 있어. 이처럼 우리는 뭔가 뚜렷한 도형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서 이해를 해볼 수 있었고, 또 닮은 입체에서는 단순히 그 입체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체로서 우리가 또 다양한 부분을 입체에서 네. 자, 지금 수학의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예, 수학의 개념을 하는 그런 곳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저도 이제 영어도 이제 문법의 개념을 저희가 설명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문법의 개념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내용을 읽고 외워가지고서 그냥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애들이 있고요. 정말로 자기가 이해를 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생각 넣기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가 배웠던 내용을,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이해하고 설명해 주듯이 한다는 거죠. 물론, 선생님만큼 잘 못할 수도 있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의 머릿속에 정리된 것을 표현을 해가지고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는 수학을 나중에, 하기도 하겠지만은, 우리가 단순히 앞에 말한 것처럼 암기를 해가지고 공식을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학적인 어떤 개념을 아이가 생각 넣기를 통해 가지고서 확장시켜서, 이해하기까지 할 수 있게. 자, 이렇게, 아이들이 발전을 한다. 이것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는 말하기와 이제 글쓰기와의 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친구는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기계를 선택을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글쓰기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에서 말도 할 수 있고, 글로도 표현을 할 수 있고, 자, 이런 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단계별로 여러 가지 뇌의 가독성을 확장시키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요. 마치 이겁니다. 아까 우리 길을 만들었잖아요. 네, 길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 있으면 그 길을 다리를 생각하면은 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한강에 다리를 많이 놔가지고도 교통량이 원활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량을 어떻게 됩니까? 많은 교통량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길을 만드는 거는 생각 넣기를 통해 하는 거고, 그다음에 튼튼하게 만드는 거는 또 글쓰기하고도 연관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논술하고는 좀 약간 다른 개념이지만 저희는 논술하고 다른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끼워 맞추는 글쓰기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글쓰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초등학교 5학년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IMF 이런 주제도 있었어요. 경제와 관련된 거죠. 정치와 경제와 관련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한번 생각 넣기를 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글쓰기도 자기가 스스로 한번 해보는 이런 활동들도 있었는데 비슷해가지고서 여기는 보여드리지는 않을게요. 예, 들어보지는 않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신경각성성을 촉진하는 학습 습관을 우리가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신경각성성은 훈련으로 커질 수가 있어요, 어머님.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안타깝게도 학교 학습은 주의식, 암기식 교육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신경가독성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연습을 할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된 뇌과학이 너무나 많이 오랫동안 발달을 하고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밸리나 뭐 이런 데에서는 이미 우리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 신경 가소성을 확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훈련 방법을 적용을 해서 학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미국은 이렇게 뭐 실리콘 저렇게 뭐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 나와가지고 이렇게 발전을 하고 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거기에서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사실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쪽의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확장해 가지고서 그릇을 크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다양한 정보를 빨리 흡수를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응용을 해가지고 활용해가지고서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신경 가독성을 촉진하는 학습 습관도 우리가 아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부분에서 있었지만 특별히 이것을 위한 훈련도 가능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VIC 연구소와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서 우리 이제 필요로 하시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하려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쪽에 쌤쌤 영어 쪽에 한번 문의를 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겁니다. 자, 수학 성적 떨어졌어요. 수학학원 옮기죠. 영어 성적 떨어졌어요. 영어학원 옮깁니다. 국어 성적 떨어졌어요. 국어학원 등록을 합니다. 자, 그거는 정말로 일시적인 방편일 뿐입니다. 그거는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디든지 모든 학원들이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방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지는 거죠? 왜 성적이 늘어나지 않는 거죠? 왜 항상 제자리 같은 거죠? 그릇을 넓히셔야죠. 그릇을 넓히지 않고 그릇은 그대로 있는데 아무리 많은 정보를 넣으면 어떻게 해요? 똑같다는 거죠. 흘러 넘치게 됩니다. 흘러 넘치는 거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영어를 하고 있지만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영어는 뇌 가소성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영어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뇌 가소성이 확장이 되면은 영어도 잘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러면 영어에서 끝나는 것이 다른 과목도 더 잘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오지랖 같지만 저희가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거에 더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릇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은 분명히 나중에 가가지고서 당장은 몇 개월 아니면 길게는 1, 2년 뒤에는 우리 아이들이 그릇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 위에 있는 아이들 혹시 중하위권이다 라고 하면은 그 아이들을 더 올라갈 수 있고 사실 우리는 성적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결과는 나타난다 라는 거죠. 어떻게든지 결과는 나타납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성적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 성적으로 모든 거를 말해주지 않잖아요. 그죠? 아이들의 그런 생각이 넓어지고 그릇이 넓어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도 우리가 좀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당장에 눈앞에 지금 당장에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릇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는 코칭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코칭도 좀 본격적으로 더 하려고 좋은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칭북이 원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기도 하고 또 교재비도 따로 들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이 좀 많았었는데 교재 없이도 우리 아이들이 역량에 대해서 메타포 코칭 그다음에 영상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문학에 대해서도 키워드 활동 이게 5가지 활동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온라인 코칭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코칭은 뭐냐면은요 우리 아이들이 자신감을 높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동기부여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동기부여도 아이들이 목표를 설정해서 동기부여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 인성, 품성 부분도
나중에 가가지고서 그런 연구가 결과가 있습니다. 품성이 좋은 아이들이 자라서 나중에 미국과 캐나다의 연구 결과인데요. 초등학교 때 품성이 좋은 아이들이 나중에 상위 클래스에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상위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한 거예요. 어릴 때 공부를 잘했을까? 그래서 어릴 때를 조사를 해보니까 공부를 잘한 것보다 선생님이 아이를 바라봤을 때 품성 부분에 좋은 커멘트가 있던 아이들이 였다라는 거죠. 그것이 25% 이상 초등학교 때 성적보다 품성이 더 중요하게 됐다. 이 코칭은 그 품성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와 품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가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동기 전략, 나는 어떤 사람인가, 왜 공부하는 것까, 뭔가 좀 철학적인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동기부여, 역량과 이런 것들을, 내가 공부하는 최종 목적은 뭘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제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홈페이지에서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제 앱으로 다 깔아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사람이지에 대한 글을 읽어보고 자기에 대해서 한번 자기 스스로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는 것들을 조금씩 해보는 겁니다. 이거를 1시간씩 2시간씩 하는 게 아니고요. 학습이 끝나고 5분, 10분 정도면은 하나씩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러한 코칭 활동도 우리 학생들에게 영어뿐만 아니라 같이 좀 보여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우리 샘샘 영어 좀 믿고 맡겨주고 계시는데 뭐랄까요, 생각 넣기, 그다음에 우리 생각 넣기 훈련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다음에 이 코칭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성과 품성과 동기부여까지도 같이 늘려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좀 남겨드렸으니까요. 궁금하신 거나 또 상담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또 궁금한 것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